안녕하세요. 저는 미셸이고요. 레이나입니다. 네, 앞서 IELTS 영상에 이어서 2탄 스피킹. 대망의 스피킹이죠. 네, 스피킹만 할 말이 정말 많죠. 왜냐면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IELTS 준비할 때 스피킹 때문에 여러 번 시험을 치죠. 스피킹이 IELTS의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피킹 점수 하나만 7.0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 감이 잘 안 오긴 하잖아요. 7.0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쌤 같은 경우에도 영어를 놓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차라리 스피킹이 제일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일단 IELTS 스피킹 7.0 어떻죠?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입이 어느 정도 좀 트여서 한국에 돌아왔었고 돌아온 시점이 아무리 초등학교 6학년 끝날 때라고 했어도 그때 이후부터 사실 영어를 뱉어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으면은 영어 스피킹에서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시험 보기 전부터도 그냥 나는 당연히 나올 것 같은다는 거만한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높여야겠다 생각해서 시험 위주로 공부한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일하면서 그냥 영어 회화 학원을 거의 3년 정도 다녔거든요. 근데 영어 그 회화 학원은 주제 이거 정해서 이거 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프리토킹이 제일 위주인 그런 학원이어가지고 그냥 가는 횟수만큼 내가 더 얻어가는 그런 곳이어서 그래서 나는 근데 3년 동안 스피킹 학원을 다녔는데 스피킹이 제일 잘 나오겠지 이 생각이었거든요. 프리토킹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인데도 스피킹이 한 번에 7.0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시험은 시험인 거지 저희의 실력이 시험을 통해서 100% 반영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시험을 3월 중순에 보고 두 번째 시험을 4월 초에 봤어요. 한 2, 3주 간격 두고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봤고 첫 번째 시험 때 이제 스피킹 6.0이 나왔고요. 준비를 안 하고 간 것도 아니고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갔는데 6.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7일날 7.0이 나왔어요. 근데 과연 2, 3주 기간에 영어 실력이 상승했는가? 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고 싶고 그러면 IELTS 시험을 공부하기 전과 후에 영어 실력이 상승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시험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이 시험을 주최하는 그 곳에서 원하는 스킬과 원하는 순서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터득을 해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킹만 점수를 이제 내면 끝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희도 그랬었고 다른 선생님들도 보면은 오버를 달성을 했는데 스피킹 점수가 안 나와요. 라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이제 스피킹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성적표 2개 낼 수 있다 했잖아요. 앞에 리딩, 리스닝, 라이팅 버려도 돼요. 심지어 저 시험 볼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을 다 풀긴 풀었어요. 저는. 근데 어떤 사람은 리스닝 하는데 엎어져 있고 리딩 하는데 그냥 자고 왜냐면 옆에서 엎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스피킹만 보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스피킹이 6.5고 이제 7.0 받아야 되네. 그럼 그 사이에는 2, 3주 동안 저는 스피킹만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대놓고 리스닝 풀고 리딩 풀고 이럴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스피킹을 공부했던 소스들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일단은 여러 가지 인터넷에 IELTS와 관련된 카페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는 정보를 좀 많이 얻었었는데 거기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중국에 IELTS 관련된 형제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IELTS 형제들. 그래서 그 사이트가 이제 기출 문제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서 주는 대부분의 기출 문제를 저는 이제 다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한 뭐 예를 들어서 50가지 문항이 있어요. 뭐 셀레브리티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뭐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러면 셀레브리티랑 좋아하는 영화랑 뭐 너가 존경하는 인물이랑 다 똑같은 사람 얘기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주제가 이어지는 내가 똑같은 대답을 해도 되는 문항들을 다 이어가지고 준비를 이제 아이디어만 좀 만들어 놓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문장을 다 써보면 제일 좋긴 하죠. 그러면 이제 더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근데 쓰기만 하면은 뭐 합니까? 외워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으니까 일단 아이디어만 일단 적어놓고 가서 이 문항에서 내가 이 대답을 하면 되겠구나 까지를 준비해서 갔어요. 네, 아이디어 정리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스는 여러 가지를 쓰긴 썼어요. 일단은 뱉어내는 연습을 그러니까 말을 뱉어내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 영어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도 전화 영어를 해봤는데 사람들이 전화 영어보다는 화상 영어가 좀 좋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전화 영어는 좀 그런 필리핀 계열이 많은데 필리핀 계열 말고 미국이랑 영국이랑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화상 영어 사이트가 있다라고 해갖고 거기에다가 화상 영어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근데 선생님들 막 많거든요. 그러다 이제 잘 맞는 선생님 한 명 골랐죠. 그래서 그 영국 할머니였거든요. 그래서 영국 할머니랑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리 토킹 할 때도 있었고, 프리 토킹 안 하고서는 이제 IELTS만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IELTS만을 위해서는 거의 한 2, 3주 내내 정말 맨날 그 선생님이랑 하루에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질 때는 1시간 정도씩 토크를 했고, 토크도 그냥 자유 주제가 아닌 아까 말씀하신 그 형제 사이트에서 나온 그런 기출 같은 거를, 기출 중에서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유난히 말이 안 나오는 주제가 있죠. 그런 거를 선생님한테 주제를 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주제를 줘요. 그럼 내가 대답을 하고, 그 대답 솔직히 말을 뱉어내고 내가 대답하는 건 혼자도 할 수 있고, 혼자 거울 보면서 할 수도 있고, 녹화할 수도 있고, 녹음할 수도 있고 하는데, 외국인 눈을 쳐다보면서 말을 하고 내 말을 정말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좀 많이 했고요. 맞아요. IELTS가 이제 토플이나 다른 시험과 비교했을 때 제일 다른 점이 정말 사람과 사람으로 스피킹 시험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정말 사람인 거죠. 뭐 토플은 이제 컴퓨터잖아요. 근데 정말 사람이 직접 나한테 브리티시로 How are you? 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화상으로 해보고 하면은 훨씬 더 이제 실전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외국인을 봤을 때 말이 안 나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진짜로 외국인을 만나서 연습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을 보면 말이 조금 더 잘 나와요. 부드럽게. 컴퓨터로 하면은 어색하거든요. 컴퓨터로는 누가 내 말을 듣는지도 모르겠고, 나 혼자 떠드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 보고 하는 연습을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선생님도 이제 2, 3주 만에 뭐 1점 오르고 막 이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달 만에 1.5가 올랐어요. 이 스피킹만. 근데 저는 이게 2달 동안 사실 그 형제 사이트로 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도 있긴 있지만, 제가 그때 그 2달 동안 뭘 했나를 생각해보니까 병원 면접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내 자신을 녹화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보고 막 얘기하고 보고 이거를 했는데 이게 확실히 도움은 됐던 것 같아요. 스스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거는 굉장히 그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캠브리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종이책이고 그거는 이제 종이랑 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선생님한테 주고 해달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제 사이트에서 저는 정말로 거기에 나와 있는 주제들을 다 적어놓고 거기 밑에다가 브레인스토밍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주제가 50개가 있으면 그 50개에 대한 답변을 다 달았는데, 답변을 풀 센텐스로 다는 거는 못했고요. 아이디어 정리를 다 했고요. 주제를 던졌을 때 거기서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시험이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아요.
일단은 말을 지어내는데 시간을 소모를 해야 되지 아이디어를 정리하는데 시간을 맞아요. 소모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이랑 하는 게 돈 들고 좀 부족할 수 있어가지고 그 이제 네이버 카페 이런 데서 IELTS 스피킹 메이트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목표가 비슷하고 실력이 비슷한 사람을 또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지금 현재 6.5인데 7.0을 목표로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구해가지고 그 선생님이랑은 그냥 그러니까 좀 잘 맞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이랑은 그냥 수다를 떠는 거예요.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냥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우리가 영어로 계속 연습을 하고 영어로 수다 떨고 자 그럼 우리 IELTS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면서 서로 주제 던져주고 파트 1, 2, 3 풀로 코스 돌리고 그냥 그런 거를 정말 그냥 습관처럼 계속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이 드는 거는 단기간에 이렇게 IELTS 점수를 내겠다 하면은 정말 선생님이 한 대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시험은 시험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늦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 영어가 전반적으로 괜찮으면 당연히 점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거의 끝까지 생각해서 저는 IELTS를 7번이나 봤거든요. 첫 번째 시험이랑 마지막 시험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이제 7번을 봤는데 그럼 2-3달에 한 번씩 본 거죠. 와.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첫 번째 시험 보고 이건 첫 번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감독관이 별로였어. 세 번째는 말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재채점도 신청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엔 채점 결과 똑같았고 채점 결과 똑같으면 똑같아요. 돈 그대로 내는 맞아요. 채점 결과가 바뀌면 돈을 안 내는데 맞아요. 채점 채점도 결과가 비싸거든요. 맞아요. 재채점 해달라 하는 게 10만 원이고 16만 원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저는 이제 스피킹이 희한하게 8.0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전 바로 2달 전 시험이 6.5거든요. 약간 어떻게 해야지 더 잘 나올까 이걸 고민하다가 브리티시 시험이니까 브리티시와 관련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좋아하는 셀러브리티가 뭐냐 좋아하는 무비가 뭐냐 약간 그렇게 비슷한 거를 될 수 있다잖아요. 그때 영국 영화로 해야겠다 아니면 영국 사람이 나오는 걸 해야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이고 좋아하는 셀러브리티는 줄리 앤드루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줄리 앤드루스로 끝나니까 점수가 잘 나온 거죠. 그래서 너무 주관적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시험 볼 때 감독관이 좀 인상이 조금 무서웠어요. 파트 1은 그냥 질의응답하는 것처럼 하면 되거든요. 좀 평이한 레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두 번째는 주제를 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2분 동안 썰을 풀어야 돼요. 대신 주제 안에서 무슨 말인지 지어내면 돼요. 그 감독관이 제가 할 말 다 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감독관은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3, 2, 1 경적이 딱 흐르고 제가 깨달았죠. 내가 2분을 채우지 못했구나. 2분을 시계를 보여주면서 2분을 채우는 게 아니고 감으로 2분을 채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시험 떨어진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말한 것처럼 영어 문장을 구사하거나 그런 그 영어 단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실력의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2, 3주 만에 제가 2, 3주 동안 한 거가 이제 2분을 감으로 채우기 하고 진짜로 그 선생님이 한 거는 제 눈을 보면서 그 초시계를 누르는 게 그 선생님의 역할이었고 저는 시계를 보지 않고 2분을 알아서 채우는 게 목표였어요. 이 정도면 2분이 됐니라고 물어보면서 그거를 정말 맨날 한 거죠. 맨날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단타쟁이여서 단기로 영어 시험을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했고 그래서 2분을 채우는 걸 연습을 하고 나니까 좀 그러고 나서 이제 7.0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2, 3주 동안 영어 실력 향상이 아닌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대한 대처 능력이 길러졌다고 보거든요. 이게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을 통해서 영어 실력을 높여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시험은 시험으로 끝내야 되고 그리고 시험이 길어지면은 영어 자체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그런 분들을 봤어요. 영어 점수가 안 나오고 그거를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냥 영어가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좀 안타깝고 그렇게 되면 사실
사실 미국을 와서 영어권에서 일을 하는데 좀 되게 부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참 IELTS 공부할 때 일본 드라마 많이 봤어요. 일본어가 어찌 그리 재밌는지. 그렇군요. 역시 영어 빼고 다 재밌는. 저는 단타를 하면서 무조건 영어에만 노출을 했어요. 나는 어차피 짧게 갈 거거든 이라고 생각해서 짧게 갈 거니까 뭐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기간 동안은 한국말의 노출을 줄이려고. 한국에서 한국말 말 노출 줄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TV 틀면 한국말 나오니까. 그래서 무조건 영국 드라마든 미국 드라마든 그거 보고 뭐 예능도 보려면은 꼭 영어로 된 걸 보고, 만약에 예능을 안 볼 거면 공부를 해야죠. 예능을 볼 거면 영어를 보고. 대단하다. 그리고 음악을 들을 거여도 이제 영어로 된 팝송을 듣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영어를 최대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많이 봤으니까 기억나는 이제 문항들이 좀 있는데, 이제 태스크 3 같은 경우는 스피킹에서 심층 질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뭐 처음에 너 옷에 관심 있니?부터 되게 간단하게 물어보더니 결국에는 뭐 구찌나 샤넬 같은 그런 럭셔리한 브랜드들이 그런 패션 업계를 이끌어 간다 생각하니?가 질문이었어요. 저 이과생인데요. 나 뭘 하나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런 질문 들어오면 정말 일단 1차 당황하면서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초등학생한테 그런 학교에서 도덕교육을 시키면은 사회 전반적인 도덕심이 올라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 논문을 써봐야지 알지. 그러니까 약간 계속 그런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받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시험은 시험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얘는 내 의견을 물어보려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꾸며서 내야 돼. 맞아. 이 사람의 의견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도덕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정신 세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잘 영어로 끊임없이 뱉어내느냐. 맞아. 그리고 그 영어 대신 주제는 어쨌든 비슷하게 그 안에서 유지를 하되 맞아. 얼마나 그냥 뱉어내느냐. 맞아요. 썰풀이가 중요해서. 그래서 이렇게 파일 하나를 딱 던져줬을 때 이 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이 블루투스 스피커는 핑키쉬하고요. 너무 귀엽고요. 뭐 20대들이 좋아할 것 같고요. 이 브랜드는 카카오라는 브랜드인데 카카오 프렌즈도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아이템이 너무 많고요. 이거를 줄줄줄줄 그냥 말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스피킹을 준비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진짜 그냥 이런 사소한 물건 하나, 그냥 뭐 립스틱 하나, 이런 거에도 본인의 오피니언 담아야 담아야 돼요. 담아야 돼. 립스틱 하나, 이거에 대해서 썰을, 이분을 풀어야 되는 거야. 이분을. 이 립스틱은 내 친구가 선물을 해준 거고, 내가 입술을 너무 안 발라서 몇 월 며칠 날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준 거다. 그러면서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스토리 메이킹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터커티브 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가장 수다스럽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수다스럽긴 해요. 근데 그냥 전 낯선이한테 안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좀 만약에 수다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냥 친구라 생각하고 맞아. 막 떠들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시험 감독관이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맞아. 저희가 두 번째 그 마지막 시험을 볼 때 또 점수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문 열어주셨다고. 시험 감독관이 딱 처음 보자마자 감동. 나를 마중 나왔어. 마중 나와서 문 열어서 막 들어오래. 그 문을 또 닫아줘. 첫 번째 시험에 제가 문 닫았거든요. 여기 선생님이 여기는 문을 닫아주시더라고. 그래서 닫아주고 막 되게 아줌마였는데 내가 무슨 한마디를 해도 막 이러면서 반응을 잘해줘요. 그러면은 원래 반응 잘하면 말 더 하고 싶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IELTS 후기 같은 거를 이제 가끔 얘기할 때 진짜 감독관과 나의 그날의 컨디션과 이 나오는 문항의 이 3박자가 맞아야지 점수가 잘 나온다고 저는 항상 약간 느낀다, 그런 식으로 느낀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기본 실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면
왜냐면 전체적인 점수가 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시험 점수를 내고 싶으면 운도 따라야 되고 그 운을 어떻게든 타려면 시험을 제대로 준비는 하긴 해야 돼요. IELTS 점수 내는 게 너무너무 급하다. 그러면은 제 방법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제가 되면 그러면 이제 효율이 극대화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짜를 일단 잡아놓고 스스로를 옥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비자 스크리닝 단계도 아니고 이제 경력 조금 더 쌓으시고 이제 IELTS 시험을 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부터 IELTS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물론 성적 점수를 내는 것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전반적인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좀 즐거움을 타온 후에 이제 영어 시험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훨씬 덜 이제 스트레스가 갈 것 같습니다. 모두 기본 실력은 너무너무 다르고, 그리고 저희들의 영어 백그라운드도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이렇게 공부했다라는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스테이블하고 무사한 하루 되세요.